네, 안녕하세요. 서울 삼육중학교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기출분석 및 해설 강의를 맡은 구주예배 한현우입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시험의 최대 이슈였던 객관식 8번 문항 문제 오류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문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삼각비 값을 이용해서 여기 주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밑변 길이 주어져 있고요. 그럼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삼각비 값을 이용해서 높이를 계산한 이후에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넓이를 계산하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기도 하고 계산해 보면은 8.5 정도의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넓이를 계산해 보시면은 85 정도의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지금 5개의 보기를 보시면은 85 근처에 있는 숫자가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학생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류는 답이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다음 문제를 계속 이어서 풀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풀자라는 학생 부류가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분명히 알고 있고 많이 연습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계산을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마인드로 다시 여기에 매달려서 시간을 좀 뺏긴 학생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부류의 학생이든 넘어갔든 계속 매달렸든 어찌 됐든 이 시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크게 문제점을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 문제점은 문제 오류를 시험 끝나고 나서 공지를 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래서도 안 되지만 시작하기 전에 문제 오류를 발견하고 제시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시간이 뺏기지 않았겠죠. 아니면은 중간에 들어와서 문제 오류다라는 걸 언급을 해주셨으면 크게 지금처럼은 크게 시간을 뺏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문제가 오류였으니 재시험을 실시하겠다라는 약간은 책임감 없는 말씀을 하신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 문제점 중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내신 점수가 중요한 비평준화 지역 경기도 중학교 시험에서 이런 오류가 나왔다라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3학년 2학기, 즉 중학교 내신 점수 산출에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점수 배점이 크지도 않은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하고자 하는 그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거 나름대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다음 PPT 화면을 좀 보시면 이번 연도 1학기 2차 지필평가에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그 문제 오류가 발생했던 논술형 3번 문항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여기서 지금 배가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올 때 시속 1km씩 차이 난다라고 돼 있는 이 문장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배 속력이 배 자체의 속력인지 배 실제 속력인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영상을 촬영한 이후에 학교에서 이제 서술형 채점을 바로 마무리를 급하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오류가 아니다라고 하고 넘어갔던 이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같은 날 치러졌던 2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 시험지에서 여기 문제 보시면은 저기 각도 표기가 잘못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논술형 1번에서도 여기 플러스 기호를 마이너스 기호로 이제 바꿨다고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논술형 4번에서도 여기 사다리꼴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게 사실은 마름모였다라고 문제 정정을 했습니다. 한 시험지에서 무려 3문제나 오류가 발생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객관식 6번 문항과 논술형 1번 문항은 시험 시작하기 전에 와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고, 논술형 4번 같은 경우에는 시험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정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제가 삼육중학교 시험지를 매번 보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선생님들이 문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 공을 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퀄리티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이곳저곳에서 문제를 다 가져오셔가지고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막상 이제 가져온 문제들을 그대로 쓸 수 없다 보니까 조금씩 수치를 바꾸고 조건을 바꾸시는 과정에서 문제 오류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만 좀 생각을 해보면 한 번만 자세하게 좀 풀어보셨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들인데, 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2학년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한 시험지에서 한 문제도 아니고 세 문제나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36중 학교는 구리 남양주 지역에서 명문중학교고, 전 나름대로 이제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껏 이제 입학고사까지 치러 가면서 훌륭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하시는 상황에서 왜 이제 학생들의 노력을 이렇게 헛되이 좀 소비하게 만드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음 시험부터는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검수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2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객관식 18문항 그리고 논술형 4문항 출제되었습니다. 단원별 문항 분포를 살펴보시면 삼각비부터 원가직선까지가 시험 범위였고요. 삼각비가 12문항, 원가직선이 10문항이 나왔는데 점수 배점이 높은 문항들이 원가직선 문제로 배치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난이도 분석과 성적 분포를 말씀드릴 건데요. 작년에 봤던 2학기 1차 지필평가랑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봤던 1학기에 봤던 1, 2차 지필평가랑 비교했을 때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게 각각 문제를 살펴보면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주어진 시간 안에 풀다 보면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심지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8번 문제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 보니까 조금 더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 분포인데요. 100점부터 1개 틀린 학생까지가 최상위권, 2개까지가 상위권, 그리고 3개부터 4개까지가 중위권에 분포하게 되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출문항 분석표인데요. 네, 보시면은 난이도별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기본 문제 2문항, 응용 문제 15문항, 그리고 심화 문제 5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번 영상에서 같이 살펴볼 문제 총 3문제를 골라봤습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표기해 놓은 객관식 12번과 17번 문항은 모의고사에서 변형한 문제들을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1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항 같이 풀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객관식 12번 문항입니다. 객관식 1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2006년 고1 3월 모의고사 13번 문제에서 변형하신 것 같아요. 다음 객관식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17년 고1 3월 모의고사 17번에서 변형하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영상부터 계속 꾸준히 언급하고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 꾸준히 적게는 한두 문제, 많게는 3문제, 4문제까지도 모의고사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변형해서 출제를 하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객관식 18번 문항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이 18번 문항 좀 간단하게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그림 보시면 두 반원이 서로 내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선분 A2의 길이입니다. 자, 일단 보조선을 좀 그리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O와 B에서 각각 D2를 연결하는 선분을 하나 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지금 만들어진 이 삼각형 안에서 O'D를 연결하시면은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양쪽에 이등변 삼각형 2개가 만들어지는데, 각도 표현해 보시면은 이등변이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모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OD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각의 총합이 180도라는 걸 감안하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라는 이 각도가 9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주각,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은 바로 90도인 걸 증명할 수도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A, B, E에도 적용을 해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직각, 직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삼각형 ADO와 삼각형 AEB는 AA 닮음이고 이 길이가 6, 전체 길이가 1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닮음비가 1대2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요 AD와 DE의 길이비 역시 AO와 OB 길이비를 따를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길이를 A라고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 작은 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원밖에 한 점 C에서 요 반원에다가 접선 두 개를 그으면 두 개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그 같은 길이를 B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선분 AD에 연장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B에서의 접선을 하나 그릴 건데 둘이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이 교점 F라고 지정할 수 있겠죠. 자, 여기가 90도인데 이 A에서 그은 이 AC 선분도 이 큰 반원의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 각도 역시 9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분 AC와 선분 FB는 엇각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행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둘이 평행선이기 때문에 대응각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CAD와 DFB 엇각으로 갔죠. 둘은 막곡지각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오른쪽에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역시도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BD와 BF의 길이가 같게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꼭지각에서 밑변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이 밑변은 수직이 등분된다라는 성질에 의해 EF의 길이 역시 DE의 길이랑 같은 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삼각형과 오른쪽에 보이는 요 이등변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라고 했었는데 대응변의 길이비가 1대2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B는 2B, DB 역시 2B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만 하면 이제 문제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여기서 삼각형 ABC, 직각삼각형이죠. 여기다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b제곱에서 b제곱을 더한 게 12의 제곱이니까 계산해보면은 b의 값이 3루트 2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자, 삼각형 ABE와 삼각형 FBE는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빗변의 길이 제곱에서 한 변 길이의 제곱을 뺀 거, 그리고 요 오른쪽에서도 빗변의 길이 제곱에서 한 변 길이의 제곱을 뺀 거가 결국에는 이 B의 길이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계산해보시면은 A 값이 2루트 6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던 A2의 길이는 2A와 같기 때문에 정답은 4루트 6, 5번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평 및 학습 전략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입학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인 만큼 선행진도가 약간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급한 마음에 내신 대비에 힘을 좀 많이 빼고 선행진도에 집중하면서 조금 내신 대비를 소홀하게 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행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요 도형 단어는 나중에도 물론 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도형에 대한 심도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 이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행도 중요하지만 내신 대비도 소홀하게 하지 말고 서로 밸런스 있게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마지막 시험 잘 마무리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험 보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